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통합 효과 분석 용역 결과 1조 원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실익이 크고 관광객 2,200만 명이 유입될 거란 예측도 이어졌습니다. 완도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각종 해양 자원을 활용한 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전남 6,700여 개 마을의 정주 여건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규모의 경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겨울 캠핑 떠나는 분들 많습니다. 춥다고 실내로 화로를 들였다간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통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중간 용역 결과에서 1조 원대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관광객 2천만 명 유치가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김병록 목포대학교 교수는 4,585억 원 규모인 행정 편익이 비용인 63억 원보다 많아 실익이 더 크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 2천억 원, 관광객은 오는 2027년까지 2,200만 명이 유입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와 통합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용역사는 앞으로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보완과정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상생과제와 미래청사진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완도 군민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완도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 24일 진행된 도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은 고금 충무리의 무량장 확장 사업, 4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 개최, 국지도 13호선 신지면 도로 포장, 파크 골프장 확대 조성, 완도 빙그레 공원 안심 공간 조성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완도군의 미래 먹거리이자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센터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각종 해양 자원을 활용해 건강도 챙기고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인데요. 장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품을 몸 구석구석에 바릅니다.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조류 성분이 함유된 겁니다. 바닷물을 미세 입자로 만들어 분사하는 공간에 있다 보면 호흡이 한결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반도 서남단에 위치한 전남 완도의 해양치유센터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들입니다. 완도군은 각종 치유요법을 한데 모은 시설을 조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은 앞으로 해양바이오산업과 더불어서 이제 웰니스 관광 도시 건설로 이어질 텐데요. 그렇게 될 때 적어도 3만 개의 일자리와 더불어서 해양치유센터는 축구장 2개 크기와 맞먹는 지상 2층 규모로 해수풀을 비롯한 16개의 치유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측정한 뒤 개인별 상담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양치유는 바닷물과 갯벌, 해조류 등 다양한 해양 자원을 활용해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활동. 이미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약 100년 전부터 해양치유 산업을 도입했을 정도로 효능이 입증된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치유 분야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은 상황. 관광객 유치와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만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양치유 분야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양치유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해양치유사 국가 자격 제도 등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치유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에 이어 각종 숙박시설을 유치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처음 개척한 해양치유 산업이 청정 바다에서도 완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이주혜 아나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을이 형성된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글쎄요,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에는 6,700곳이 넘는 마을이 있는데요. 10년 전보다 정주 여건이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마을과 지역을 합쳐 재정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42가구, 주민 6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병원이나 마트 등이 없다 보니 수시로 약 40km 떨어진 시내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7km 이상 걸어가야 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100원 택시는 월 편도 6회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로 교통 문제, 어르신들한테는 교통 문제가 제일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은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그래도 경운기라도 있으니까 타고 나가실 수 있지만 그러시다 보니까 장애를 가거나 뭐 아파서 어딜 나가실 때에도 애로사항이 약 많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전남의 농어촌 마을 6,700여 곳 가운데 걸어서 15분 이내 거리에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마을은 모두 543곳, 전체의 8%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보다 약 7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의료시설도 마찬가지. 전남의 마을 10곳 중 3곳은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이 거주하는 지역에 없어 차로 길게는 30분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농어촌 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확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남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낮고 교부세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에서는 광역지자체와 시군을 연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가 높은 지역일수록 행정구역을 묶어 광역생활권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초집중을 해소하고 비수도권을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지방 소멸을 해소하자는 데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산업적인 또 문화적인 기능을 실제적으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광역교통망 같은 것을 수도권에 버금가도록 깔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자는 것이거든요. 농어촌 마을의 현실로 드러나는 지방 소멸의 가속화.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캠핑의 묘미인 겨울 캠핑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른바 불멍하시는 분들, 춥다고 실내로 하루를 들였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색깔도 냄새도 없는 일산화탄소가 캠핑객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텐트 안에 불 붙인 수치 담긴 화로를 넣습니다. 화로를 실내에 들여놓자마자 일산화탄소 경보음이 울립니다. 텐트 문을 닫고 10분이 지나자 일산화탄소 농도는 1900ppm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측정 기기의 측정 범위를 벗어나서 이 측정 기기의 측정 범위가 1900ppm이거든요. 그러니까 1900ppm 이상.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800ppm 농도의 환경에 2시간 정도 노출될 경우 실신할 수 있고 1600ppm 환경에서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장작을 태우는 화로를 넣었을 때는 7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1500ppm까지 올라갔습니다.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수치나 장작을 실내에 무심코 들였다가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충북 영동의 한 캠핑장에서는 중년 부부와 5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 하루 전날인 경기 여주에서도 캠핑 중이던 50대 부부가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불 화로를 사용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최근 3년간 캠핑 중에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123건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불씨가 잦아들었더라도 화로를 실내로 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치랑 장작 화로는 절대 실내로는 가져가지 마시고 난로 종류 그리고 전기를 사용한 난방 장치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산화탄소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냄새도 나지 않기 때문에 등유난로 사용 시에도 텐트 내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설치하고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경찰이 전남 무안의 한 도로에서 불에 탄 차량과 시신이 발견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24일 새벽 2시 반쯤 전남 무안군 망운면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차량 안에서 발견된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부탄가스가 발견된 점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신체를 접촉해달라고 요구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 2부는 택시기사 B씨가 A씨의 행위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당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남아있는 음성 증거를 통해 추행 사실이 확인된 만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 B씨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행인이 전남 목포에서 파손된 도로 때문에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3일 A씨가 전남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도로 파손 부위에 발이 걸려 넘어진 사실이 인정돼 5,600만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1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다른 곳에서 넘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고 목포시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여 해당 도로가 통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목포의 한 도로를 걷다가 4cm가량 층이 생긴 파손된 도로에 걸려 넘어진 뒤 다쳐 성형술과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목포 해상 W쇼가 11월 25일 밤을 끝으로 올해 마지막 공연을 선보입니다. 올해 마지막 목포 해상 W쇼는 지금은 목포시대를 주제로 퓨전국악과 뮤지컬, 불꽃이 어우러진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해상 W쇼의 배경이 되는 춤추는 바다 분수의 기능을 개선한 뒤 내년에는 더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신안 퍼플섬 일대에 조성된 크리스마스 트리에 조명이 설치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23일 퍼플섬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를 갖고 섬마을 일대를 보라색 조명으로 장식해 손님을 맞기로 했습니다. 퍼플섬 주민들은 점등식을 마치고 자신의 소망이 담긴 보라색 풍선을 하늘 높이 날려보냈습니다. 청소년 지원 종합 거점 공간인 전남 청소년 미래재단이 목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 청소년 미래재단은 그동안 전남 여성가족재단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해왔지만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일부 시설이 분산 배치돼 청소년 종합 지원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재단은 청소년 종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4억 원을 들여 연면적 1,987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새 건물을 준공하고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주요 시설은 공연장과 학교 밖 전용 공간, 상담센터, 일시 보호소 등이 갖춰졌습니다. 광양시 가족센터가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검정고시 취득반을 운영한 결과 8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광양시 가족센터는 결혼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취득반과 PC 자격증반 등을 운영해 지원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82명의 검정고시 합격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합격자들은 한국에서 대학 입학이라는 꿈을 위해 고단한 교육 과정을 견딜 수 있었다며 다문화 가정과 지역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진도군이 친환경 국제인증, 즉 ASC를 받은 수산물의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22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와 지역 양식어과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친환경 국제인증을 획득한 전복이나 수산물을 공동 판매하는 등 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